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흥국생명에서 포스트 김연경으로 주목받았던 정윤주 선수가 왜 갑작스럽게 코트에서 사라졌는지 그 진짜 이유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코트 중심에 서 있던 선수가 최근 경기에서 단 한 세트도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 채널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슬럼프가 아니라 팀 구성의 변화 감독의 철학, 그리고 정윤주 선수가 직면한 약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복합적인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시즌 정윤주는 국내 선수 득점 4위에 오르며 공격 핵심으로 활약했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팀을 살리는 강력한 스파이크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들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최근 4경기에서 단 8점만을 기록했고 워밍업존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2경기 연속 선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단순한 경기력 저하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호였습니다. 리시브와 수비 라인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도 아닌 국내주 공격수가 코트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팀 내부에서 큰 변화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 지난 시즌까지 팀의 미래라고 불리던 선수가 갑자기 기용에서 제외됐는지 팬들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독과의 문제인지, 전술적 배제인지, 혹은 경기력 외적인 요인이 있는지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요시하라 감독이 직접 언급한 발언부터 팀의 전술 변화, 그리고 정윤주 선수의 스타일과 약점이 이번 시즌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 모든 배경을 깊이 있게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정윤주 선수가 왜 코트에서 사라지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유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윤주 선수가 코트에서 사라진 가장 큰 이유는 단순한 경기력 저하가 아니라 요시하라 감독이 추구하는 팀 전술의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즌 정윤주는 김연경이 리시브와 연결을 거의 전담해준 덕분에 공격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장점을 극대화하며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김연경의 공백으로 인해 팀 전체의 역할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왼쪽 공격수는 공격뿐 아니라 리시브 디그 연결 수비 판단까지 모든 영역을 충분히 소화해야만 코트에 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은 공격력 하나만으로는 팀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안정적인 기본기를 갖춘 선수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쪽으로 전술을 재편했습니다. 정윤주는 폭발적인 점프력과 스윙 속도에서 압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기본기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았고 상대의 서브 타깃이 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면 세터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결국 팀 공격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감독은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김다은과 박민지는 리시브와 디그에서 높은 안정감을 보여주며 전술적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특히 박민지는 공격 성공률은 낮지만 기본기에서 흔들리지 않아 팀 전체 리듬을 맞추는데 큰 도움을 주는 선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이 말한 팀 운영 철학의 핵심은 흔들리지 않는 왼쪽 자원이며 이 조건을 충족한 두 선수가 자연스럽게 정윤주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윤주는 공격 강점만으로는 코트에서 입지를 되찾기 어렵고 감독의 새로운 기준에 맞는 안정적인 기본기와 수비 집중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기용 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시즌 정윤주가 사라진 이유는 개인의 부진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팀 전체 시스템 변화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시하라 감독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윤주 선수가 왜 코트에서 밀려났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감독은 시즌 시작부터 기본기와 디테일이 탄탄하지 않으면 어떤 선수도 기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특히 그는 왼쪽 공격수의 역할을 단순한 공격 옵션이 아닌 팀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리시브에서 흔들리면 세터와 공격 라인이 모두 무너지고 결국 팀 전체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이 그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공격이 약하더라도 리시브 디그 연결 등 기본기가 안정적인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실제로 요시하라 감독은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지난 시즌에는 김연경이 모든 기본기를 책임졌기 때문에 외곽 공격수가 공격만 잘하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김연경이라는 절대적인 안정장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어떤 선수든 공격과 기본기를 동시에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정윤주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여졌고 팬들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요시하라 감독은 경기 중 작은 실수 하나도 빠르게 교체하는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공격 성공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흐름을 흔들지 않는 안정된 플레이이며 선수의 실수 이후 표정 변화나 경기 리듬까지 세심하게 체크합니다. 이런 철저한 기준 아래에서는 작은 흔들림도 감독의 신뢰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됩니다. 정윤주는 강력한 공격력을 갖고 있지만 기본기 불안과 멘탈 기복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감독의 철학과 충돌하게 됩니다. 감독이 원하는 흔들리지 않는 왼쪽 자원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공격이 뛰어나도 기용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요시하라 감독의 철학은 공격보다 안정 기본기가 우선이며 이는 정윤주가 현재 코트에 서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주는 요소입니다. 정윤주 선수가 이번 시즌에 유난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단순한 전술 변화뿐 아니라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약점들이 그대로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압도적인 점프력과 스윙 속도를 자랑하며 제2의 이재영으로 불렸고 프로 데뷔 이후에도 강한 공격력으로 팀을 여러 차례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점 뒤에는 늘 지적되는 약점이 존재했습니다. 리시브와 디그에서의 불안정함, 세터와의 연결 상황에서 순간 판단이 늦는 장면, 수비 위치 선정에서의 흔들림 등 기본기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시즌 김연경이 대부분의 리시브를 책임졌기 때문에 정윤주의 약점은 가려졌지만 올해는 그 보호막이 완전히 특히 상대팀이 정윤주를 서브 타깃으로 삼을 때마다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고 세터가 선택할 수 있는 공격 옵션이 제한되는 장면이 자주 나오면서 팀 전체 흐름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경기 전반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본기에서 흔들릴 경우 감독이 기용을 주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윤주는 실수 이후 표정이 굳고 플레이 템포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멘탈 기복은 상대팀의 집중 공격을 받을 때 약점이 더 크게 드러나며 중요한 순간 팀 조직력을 흐트러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정윤주의 공격 능력은 리그에서도 손꼽힐 만큼 강력하지만 팀이 요구하는 다재다능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기 보완이 필수입니다. 요시하라 감독이 강조하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왼쪽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리시브 안정성, 디그 집중도, 수비 판단력 같은 세부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결국 이번 시즌에 드러난 약점들은 정윤주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과제이며 이를 극복할 수 있다면 다시 코트 중심에 돌아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흥국생명에서 정윤주가 밀려난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포지션 경쟁 구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즌 팀은 공격력보다 리시브 안정성과 수비 조직력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가장 잘 맞는 선수가 자연스럽게 기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왼쪽 자원 경쟁은 김다은과 박민지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김다은은 시즌 초반부터 꾸준히 리시브와 디그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며 감독의 신뢰를 빠르게 얻었습니다. 몸의 밸런스가 좋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비 집중력 덕분에 팀 흐름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지는 공격력은 약하지만 기본기와 디테일에서 팀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시하라 감독은 공격 성공률보다 리시브 효율과 수비 포지셔닝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으며 박민지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충족하는 선수입니다. 경기 중 작은 실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팀 전체의 리듬을 안정시키는 능력이 감독의 전술 철학에 완벽히 부합합니다. 결과적으로 두 선수는 공격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팀 운영의 핵심인 안정된 왼쪽 자원으로 간주되어 기용 순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정윤주는 공격에서는 분명 강점을 보이고 있지만 리시브, 디그, 연결 판단 등 기본기에서 약점이 노출되면서 경쟁에서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몇 경기에서는 두 선수가 코트에서 보여주는 안정감이 팀 전체 리시브 라인을 지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면서 감독의 선택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팀이 추구하는 전술 방향성과 선수의 특성이 정확히 맞아떨어진 만큼 당분간 기용 우선순위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즌은 아직 길고 전술 변화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윤주가 기본기를 보완하고 경쟁에서 다시 존재감을 드러낸다면 현재의 구도는 충분히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정윤주 선수의 상황을 바라볼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기술적인 약점보다도 멘탈적인 기복이라는 지적입니다. 실수 후 표정이 굳거나 템포가 느려지는 장면은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고, 이번 시즌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그 부담이 더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흐름에 민감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향하는 서브나 수비 압박이 커질수록 판단이 흔들리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팀이 가장 필요로 하는 안정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점은 동시에 극복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합니다. 멘탈적인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꾸준한 경기 경험과 자신감 회복만 이루어진다면 플레이 스타일 전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윤주는 여전히 리그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력한 공격 재능을 가진 선수입니다. 점프력, 스윙 속도, 결정력 모두가 이미 상위권 수준이며 팀이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기본기만 갖춘다면 충분히 다시 주전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즌 중반 이후에는 팀 전술이 바뀌거나 리시브 라인이 흔들릴 경우 감독의 선택 역시 달라질 수 있고, 이때 정윤주가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든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정윤주가 기본기와 멘탈을 조금만 정비하면 반등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윤주의 미래는 지금부터 어떤 자세로 시즌을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본기를 보완하고 자신감을 되찾는다면 팀의 공격 옵션을 넓히는 핵심 선수로 다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코트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그의 시대가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시즌의 어려움이 더 강해지는 계기가 된다면 정윤주는 다시 새로운 전성기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